지연은 샤워실 천장 타일 세 번째 칸에서 먼지 낀 USB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재생하자 조민석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이거 진짜 잘 찍혔네. 강중이 몸매 죽이는데. 이어서 부대장의 웃음소리까지 들리며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사물함에 USB 심어놓고 전현이 범인이 되게 하자. 치밀한 계획에 지연은 분노했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수도권 외곽의 청송부대는 평범한 군부대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점호부터 저녁 점호까지 규칙적인 일과가 반복되는 곳이었죠. 그런 부대에 강지연 중위가 발령받은 건 올해 봄이었습니다. 38배 나이 법무병과 출신인 지연은 다른 동기들보다 늦은 진급이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중이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지내다가 저녁이나 해. 인사과장이 건넨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인사기록에는 과거 성비리 사건을 내부 고발했던 전력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 일로 상급자들에게는 불편한 존재로 찍혀 있었습니다. 승진도 늦어졌고 좋은 보직도 멀어졌죠. 네, 알겠습니다. 문제 안 일으킬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녁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파도 없이 평온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청송부대는 산자락에 자리 잡은 중간 규모의 부대였습니다. 1970년대에 건설된 오래된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나름대로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부대 정문을 지나 본관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어 봄이면 연두색 새잎이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지연이 배정받은 생활관은 3층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같은 층에는 여군 장교 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죠. 각자 개인 공간은 작았지만 공용 휴게실과 세면실은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샤워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대 생활은 처음 몇 주간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오전에는 부대 행정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생활관에서 독서를 하거나 동기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상급자들과의 마찰도 없었습니다. 법무 담당으로서 지연의 업무는 주로 내무반 규정 점검이나 군사법 관련 상담이었습니다. 간혹 징계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신병들을 대상으로 한법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죠. 과거의 일로 인해 큰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 나름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기들과의 관계도 무난했습니다. 특히 이혜진 중위와는 같은 법무병과 출신이라 공통 화제가 많았죠. 혜진은 지연보다 2살 어렸지만 부대 생활은 더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지연 언니, 여기 부대장님은 좀 까다로우세요. 보고서 작성할 때 특히 신경 쓰세요. 고마워. 앞으로 조심할게. 하지만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지연은 묘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샤워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배관 문제려니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부대라 그런 일이 종종 있을 거라고요. 또 배관에서 소리 나네요. 동기인 이혜진 중위에게 말했을 때 혜진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런데 혜진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들렸을 텐데 못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소음은 주로 저녁 시간대에 들렸습니다. 샤워를 하거나 세면을 할 때
천장 쪽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였죠. 처음에는 전등 스위치 소리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기계적인 소리였습니다. 마치 작은 모터가 돌아가는 것 같은 소음이었습니다. 지연은 시설과에 문의해 봤습니다. 샤워실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점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의하니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이상이 없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불이 꺼진 창고 쪽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당직 근무가 아닌데도 누군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혹시 밤에 창고 쪽에서 누가 돌아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생활반장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당직자들 아닐까요? 하지만 지연이 확인해 본 당직 계획표에는 그 시간대에 창고 쪽 순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깊이 파고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조용히 지내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지연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샤워실에서 나는 소음이 단순한 배관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뭔가 기계적인 소리, 마치 카메라 렌즈가 움직이는 것 같은 미세한 소음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여군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샤워실을 이용할 때마다 서로 눈치를 보거나 급하게 씻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평소보다 목소리도 작아졌고 농담이나 웃음소리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도 묘했습니다. 여군들끼리 모여 있을 때면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남군 간부들이 지나갈 때 불편한 표정을 짓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중대장인 조민석 대위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죠. 조민석 대위는 40이 갓 넘은 나이로 부대에서 꽤 오래 근무한 고참 장교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편이었죠.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했지만 지연은 왠지 조민석이 불편했습니다. 여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딘가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강중희는 법무병과 출신이라면서요? 그럼 이런저런 규정 잘 아시겠네요. 조민석이 건넨 말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암시 같았죠. 네, 그런 편입니다. 지연은 간단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상 이런 말을 하는 상급자들은 대개 뭔가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샤워실의 이상한 소음, 밤중의 수상한 움직임, 여군들의 어색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 무엇보다 조용히 지내겠다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계속해서 지연을 괴롭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생활관에서 내무반 점검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하루 종일 신병 교육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한 터라 꽤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생활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강중이 있나? 조민석 대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당황스러웠어요. 이 시간에 왜 대위가 여군 생활관까지 직접 찾아온 걸까요? 네, 있습니다.
문을 열자 조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고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명령이다. 샤워실 좀 깨끗이 청소해. 보고 많다더라. 갑작스러운 명령에 지연은 의아했습니다. 샤워실 청소는 보통 당직조에서 담당하는 업무였거든요. 게다가 이미 오늘 오후에 청소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당직조 인원도 있는데 왜 하필 저한테?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조민석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명령에 토달아?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지연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 그리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고. 조민석은 말을 마치고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어리둥절한 채로 청소 도구를 챙겨 샤워실로 향했어요. 샤워실은 이미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오후에 청소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히 더러운 곳도 없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 청소하라고 한 걸까요? 지연은 의문을 품으면서도 명령에 따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벽면을 정리하고 배수구 주변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천장 쪽을 닦던 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풍구 근처에 뭔가 작고 검은 물체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먼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길이가 2cm 정도 되는 검은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죠. 렌즈였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동안 들렸던 이상한 소음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그 장치를 떼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 검은 물체를 제거했어요.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조민석 대위가 갑자기 샤워실 청소를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 몰래카메라를 제거하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지연이 이걸 발견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그 장치를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몰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여군들이 샤워실에서 보인 어색한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부대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몰래카메라 설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니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부담스러워서 이혜진에게 먼저 상의했어요. 혜진아, 어제 샤워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뭔데? 몰래카메라 같은 거야. 천장에 설치되어 있었어. 그런데 혜진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놀라는 기색보다는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정말? 그런 게 있었어? 응, 내가 직접 봤어. 증거도 있고. 혜진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언니, 그런 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해. 자칫 잘못하면. 뭐가 잘못되는데? 모르겠어. 그냥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혜진의 반응도 이상했지만 지연은 일단 상부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친 후 부대장실을 찾아갔어요. 박수민 중령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군인이었습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했지만 공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지연은 용기를 내어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대장님, 어제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추정되는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박중령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몰래카메라,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렌즈도 확인했고 증거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박중령이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예상과 달리 냉랭했어요. 강중이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처리했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사라질까봐 네가 장비를 설치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어. 갑작스러운 말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제정신이세요? 그 USB 내 사물함에서 나왔어. USB? 지연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어떤 USB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부대장님, 저는 USB 같은 건 모릅니다. 말씀하시는 게 뭔지. 이미 조사는 끝났어. 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영상을 USB에 저장한 것 같은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러 온 지연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대장님, 이건 누명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연은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대장실을 나서면서 지연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신고했던 일이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과거의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조민석 대위와 마주쳤습니다. 조민석은 지연을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강중이 고생 많았어. 그 말 속에는 이제 알겠지?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점호에서부터 시선이 따가웠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나가면 대화가 뚝 끊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면서? 법무병과 출신이 그런 짓을 하다니. 진짜 믿을 수가 없어. 귓속말들이 지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모든 게 왜곡되어 퍼지고 있었어요.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신고자가 아니라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으로 소문이 났던 거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함께 앉던 테이블에 자리가 없었어요. 모두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밥을 먹어야 했죠. 지연 언니, 괜찮아? 이혜진이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아. 이 모든 게 누명이야. 언니, 지금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더 큰 문제가 될까봐. 혜진마저 지연을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동기조차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부대 내에서 지연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업무를 할 때도 다른 장교들이 거리를 두었고 회의에서는 발언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지연의 사물함에서 또 다른 증거물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강중이 사물함 수색을 실시하겠습니다. 헌병대에서 나온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수색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수색은 철저했습니다. 옷가지부터 책까지 모든 걸 뒤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뭔가 나왔습니다. 지연이 전혀 본 적 없는 작은 USB가 책 사이에서 발견된 거였어요. 이게 뭐죠?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요. 본인 사물함에서 나온 물건인데
모른다고요? 수사관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억울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누군가 몰래 심어놓은 게 분명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USB 내용을 확인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파일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지연은 그 영상들을 본 적도 없었고 어떻게 자신의 사물함에 들어있게 됐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조작이에요? 아무도 지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하려고 한다며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부대장 박수민 중령은 지연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강중희,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부대장님, 정말로 저는 결백합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지연은 조민석 대위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게다가 대위는 상급자였고 부대에서 오래 근무한 고참이었습니다. 지연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지금으로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한 일 맞네.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군사경찰대에서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지연은 피의자 신분이 됐어요.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배제됐고 외부와의 연락도 제한됐습니다. 가장 힘든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다른 길로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들도 거리를 뒀습니다. 선배님,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건가요?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지연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나는 그런 일 안 했어. 하지만 증거는 조작된 거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어. 하지만 후배의 표정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지연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밤마다 지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린 걸까요? 과거의 내부 고발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조민석 대위의 그날 밤 행동이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지연에게 샤워실 청소를 명령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시간에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게 됐을까요? 모든 게 너무 우연의 일치였어요. 휴대폰도 이상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잡음이 들렸고 문자 메시지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혹시 도청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언니, 요즘 좀 조심해. 이혜진이 말했습니다. 뭘 조심하라는 거야? 그냥 혼자 다니지 말고 말도 조심하고. 혜진의 말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 같았습니다. 지연은 점점 고립됐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누구와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쌓여갔지만 그것을 표현할 곳도 없었습니다. 생활관에서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룸메이트들이 지연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대화에서 소외되고 함께 있어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지연의 컴퓨터에서도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물론 지연은 그런 파일을 저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곧 정식 기소될 예정입니다. 지연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지연뿐이었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지연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지연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만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죠. 군사법정에 회부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지연은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역은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낙인이 찍힐 게 뻔했어요. 법무병과 출신이 성범죄자가 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지연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활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싶었죠. 그때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부대에 왔을 때 짐을 정리하면서 구생활관을 둘러본 적이 있었어요. 그곳은 이미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었지만 아직 책상이나 사물함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혹시 그곳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구생활관으로 향했어요. 건물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전기도 나가 있어서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들어가야 했어요. 먼지가 가득했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한 방씩 둘러보며 책상 서랍들을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간혹 잊고 간 개인 물품들이 있었어요. 사진이나 편지, 작은 기념품들이었죠. 그런데 한 책상 서랍 맨 뒤쪽에서 조그마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접혀진 종이였는데 펼쳐보니 누군가 급하게 써놓은 글씨였어요. 언니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역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남겨뒀어요. 녹음은 항상 USB에 저장했고 샤워실 천장 타일 3번째 칸에 숨겨뒀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찾아주길 바랍니다. 후임이.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과거에 같은 피해를 당한 여군이 남긴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진짜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생활관과 현재 사용하는 생활관은 달랐어요. 샤워실도 다른 곳이었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현재 샤워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 샤워실로 갔습니다. 천장의 타일들을 살펴봤어요. 3번째 칸이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세어야 할지 애매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세어보니 3번째 타일이 다른 것보다 약간 들떠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밀어 올리니 정말로 움직였습니다. 그 위에 먼지 낀 작은 USB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진실을 밝혀줄 열쇠일까요? 급히 자신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과 이미지 파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잘 찍혔네. 강중이 몸매 죽이는데? 조민석 대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부대장님도 보시죠. 이런 재미가 있어야 군 생활이 즐겁죠. 박수민 중령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부대장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에는 새로운 여군들도 찍어보자. 이혜진 중위도 괜찮던데. 또 다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파일을 계속 들어보니 조민석과 부대장 그리고 몇 명의 간부들이 여군들의 샤워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그걸 서로 공유하며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연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까지 녹음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강중이 전현이 문제야. 법무병과 출신이라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먼저 손을 써야겠네. 사물함에 USB 심어놓고 청소 명령으로 몰래카메라 발견하게 만들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오히려 전현이 범인이 되는 거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지연이 의심했던 대로 조민석과 부대장이 공모해서 지연을 범인으로 만든 거였어요. USB에는 샤워실에서 몰래 촬영된 CCTV 캡처 이미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여군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모두 동의 없이 촬영된 것들이었어요. 지연은 분노와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이제 누가 진짜 범인인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이미 조민석과 부대장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직접 대항하기에는 지연의 입지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때 지연은 믿었던 동기 김태영 소령을 떠올렸습니다. 태영은 법무병과 동기였고 현재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연락이 뜸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태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영아,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지연아, 어떻게 된 거야? 요즘 소문이 안 좋던데. 그게 다 누명이야. 진짜 증거를 찾았어.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정말? 그럼 만나자. 어디서 볼까? 며칠 후 지연은 태영과 만났습니다. 부대 밖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USB도 보여주고 녹음된 내용도 들려줬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네. 완전히 뒤집힐 거야. 태영은 놀라워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바로 상부에 신고해야 해. 내가 도와줄게. 지연은 마침내 믿을 만한 동료를 찾은 것 같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였어요. 지연은 태영에게 USB를 맡기며 한시름 놓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태영은 USB 복사본을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연아, 며칠만 기다려. 내가 군법사령부 쪽에 연락해서 제대로 처리하도록 할게.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태영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은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태영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USB를 분실한 걸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영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연아, 만나자. 태영아,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 안 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부대 근처 그 카페로 와. 지연은 기대감을 품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태영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카페에서 만난 태영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연아,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태영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USB, 내가 제출했어. 당연하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니야. 부대장한테 제출했어. 지연은 태영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박수민 중령에게 제출한 걸까요? 무슨 말이야? 왜 부대장한테? 지연아, 난 이 조직 안에서 살아남아야 해. 너도 이해해줘. 그제서야 지연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태영이 자신을 배신한 거였어요. 가장 믿었던 동기가 등을 찌른 거였습니다. 너도 그들 편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한테도 가족이 있고 앞으로의 일이 있어. 그럼 그 USB는? 부대장님이 가져갔어.
그리고 너한테 전화라고 하셨어. 태영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봉투 안에는 박수민 중령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강중희에게 내가 찾은 증거는 이미 우리 손에 있다.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마라. 조용히 저녁 처리를 받아들이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다. 하지만 계속 저항한다면 너도 알겠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수가 있다는 걸.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기분이었어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그냥 조용히 전역하는 게 어때? 조용히 전역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길 수 없어. 상대가 너무 크잖아. 지연은 태영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정의감에 불타던 동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 정말 실망이야. 지연아,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싸울 거야.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태영과 할 말이 없었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거나 배신했습니다. 생활관에 도착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사물함이 다시 수색을 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개인 물품들도 사라진 게 있었습니다. 누가 제 사물함을... 아, 지연 언니 왔네. 헌병대에서 또 수색했어. 동료 중이가 말했습니다. 또요? 무슨 일이죠? 추가 증거물이 발견됐다고 하던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거라면서. 지연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조민석과 부대장이 또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심어놓은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다시 수사관에게 불려갔습니다. 강중희,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또 뭔가요? 컴퓨터에서 더 많은 불법 촬영 영상이 발견됐고 심지어 유포 흔적까지 있네요.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USB도 있고요. 수사관이 보여준 것은 지연이 태영에게 넘겨준 바로 그 USB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김태영 소령이 직접 제출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이 USB를 주면서 증거인멸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네요.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지연이 진실을 밝히려던 증거가 오히려 지연을 더 큰 범인으로 만드는 증거가 된 거였어요. 이제 혐의가 단순 촬영에서 촬영, 유포, 증거인멸 교사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연은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치밀하게 짜여진 함정이었어요.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으니 연락할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연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이런 일을 말할 수 없었고 동료들은 모두 등을 돌렸어요. 그날 밤 지연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내려고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난간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였어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지 않나요? 돌아보니 처음 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령 계급장을 단 장교였어요. 누구세요? 군법사령부 윤정희 중령입니다. 당신 얘기를 들었어요. 윤정희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있던 부대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처럼 끝까지 싸운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증거가 조작됐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당신을 도우려고요. 윤정희의 말에 지연은 마지막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윤정의 중령은 지연을 난간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벤치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5년 전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때도 여군 몇 명이 피해를 당했지만 모두 조용히 넘어갔어요. 고발한 사람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서 불명예에 전역했죠. 윤정희의 말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어요? 군 내부에서 이런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패턴이 비슷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윤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최근 3년간 비슷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서류에는 여러 부대에서 벌어진 유사한 사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여군 대상 불법 촬영, 내부 고발자를 범인으로 조작, 조직적 은폐. 이렇게 많은 사건이. 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윤정희는 한 장의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조민석 대위가 관련된 부대들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부대를 거치면서 계속 같은 짓을 해왔어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민석이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그럼 부대장들도 다 공모자였다는 건가요? 일부는 공모자이고 일부는 회유나 협박에 굴복한 경우죠. 조민석은 상당히 교묘한 사람이에요. 윤정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조민석은 부대장들의 약점을 찾아서 협박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공유해서 공범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부대 전체가 하나의 범죄 조직처럼 움직이게 되죠. 그럼 제가 찾았던 USB는 아마 조민석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걸 거예요. 당신이 찾게 만들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모든 게 조민석의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지연은 분노보다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서요. 윤정희는 지연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군 내부 고발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하고요. 하지만 증거들이 다 조작됐는데 진짜 증거가 따로 있을 거예요. 조민석 같은 사람은 자신의 범행을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권력에 대한 과시욕 때문이죠. 윤정희는 또 다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보해야 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러 명이 모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어떻게 찾죠? 제가 이미 몇 명과 연락을 취했어요. 당신처럼 피해를 당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이죠. 며칠 후 윤정희의 주선으로 비밀 모임이 열렸습니다. 조용한 카페 개별실에서 5명의 여군이 모였어요. 모두 서로 다른 부대 출신이었지만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당했어요. 신고했다가 오히려 문제만 커져서. 저도 비슷해요. 결국 조기 전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패턴이 확실했습니다. 조민석과 연관된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해요. 윤정희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조직이지만 우리가 모이면 가능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다시 보복당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무서워요. 윤정희는 이들을 차근차근 설득했습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계속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모으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윤정희는 군 내부 고발 시스템과 별도로 민간 변호사와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군사법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할 거예요.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수법을 역으로 이용해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지연은 윤정희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도 따라왔습니다. 조민석 측에서도 이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윤정희가 경고했습니다. 정말로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휴대폰에 협박 문자가 오기 시작했고 생활관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배회하는 것도 목격됐어요. 그만두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다. 가족들의 안전을 생각해라.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연이 굴복하지 않았어요. 윤정희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윤정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간다. 날 조롱한 그들에게 법으로 되갚아줄 거야. 지연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드디어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군사법정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방청석에는 윤정의 중령과 다른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조민석 대위와 박수민 중령이 변호사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지연은 피고석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였어요. 강지연 중위에 대한 불법 촬영 및 증거인멸 교사 사건을 개정합니다. 재판장이 선언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찰 측에서 먼저 기소 내용을 발표했어요. 피고인은 여군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했으며 발각 위험을 느끼자 동기인 김태영 소령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 USB를 제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그럴듯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됐어요. 하지만 지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 증거에 중대한 허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윤정희가 준비해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 USB는 사건 3개월 전부터 부대에서 시스템적으로 녹화되던 자료입니다. 피고인이 부대에 오기 전부터 불법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USB가 재생되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잘 찍혔네. 새로운 여군 몸매 어때? 조민석 대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부대장님도 보시죠. 이런 재미가 있어야 군 생활이 즐겁죠. 박수민 중령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조민석과 박수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이 녹음은 조작된 것입니다. 조민석의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 조작, 허위 명령, 불법 촬영, 내부 은폐까지 이 모든 것이 기록에 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까지 녹음되어 있습니다. 강중희 전현이 문제야. 사물함에 USB 심어놓자. 좋은 생각이야. 오히려 전현이 범인이 되는 거지. 조민석과 박수민의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러나 재판 중 조민석 측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저 녹음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입니다. 또한 지연 중위의 과거 고발 이력을 보면 이는 의도적 복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민석의 변호사가 지연의 과거를 들춰내며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급자를 무고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의 거짓 고발입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그때 윤정의 중령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으로 출석한 윤정희입니다. 윤정희는 준비해온 새로운 자료를 꺼냈어요. 이 USB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부대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백업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정감사 자료로도 제출된 공식 문서입니다. 윤정희가 제시한 것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조민석 대위는 지난 5년간 4개 부대를 거치면서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매번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를 동반한 연쇄 범죄입니다. 조민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수민 중령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 증거들도 조작된 것입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조작이라고 하신다면 국정감사 자료도 조작이라는 말씀인가요?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피해자분들의 증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명씩 피해자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2년 전 조민석 대위가 있던 부대에서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전역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조민석과 박수민의 죄상은 더욱 명확해졌어요. 재판장은 최종 변론을 들은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군 조직 내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조민석 대위는 징역 5년, 박수민 중령은 징역 3년 및 전부 몰수형에 처합니다. 강지연 중위는 무죄입니다. 법정의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조민석과 박수민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휘둘렀던 이들의 몰락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지연은 윤정희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윤정희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재판 결과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군 내부의 조직적 성범죄와 은폐 시스템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어요. 국정감사가 열렸고 군 전체의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줄줄이 밝혀지면서 군의 인권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명예롭게 복직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역 후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거였어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명예 전역 후 한 대학교의 군법학과 교수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보람찼습니다. 오늘은 군 내부 고발 제도와 인권 보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지연의 강의를 들었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라 더욱 생생했습니다. 법이란 단순히 조문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 큰 용기가 필요하죠.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직접 경험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욱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요. 연구실로 돌아온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현역 여군 일동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군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지연은 윤정희 중령과 만났습니다. 윤정희는 현재 군 인권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지연 씨, 요즘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생각보다 즐거워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윤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군에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강의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군 부대에서요? 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지연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아직도 군 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조금 무서워요. 아직도 그때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이해해요. 하지만 지연 씨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지연은 윤정희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강의는 청송부대에서 열렸습니다. 지연이 과거에 근무했던 바로 그 부대였어요. 부대에 들어서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권교육을 담당할 강지연입니다. 강당에는 남녀 장병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이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실 그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지연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범인으로 몰렸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연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절망스러웠던 순간들, 배신당했던 아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던 기쁨까지. 지금도 군대 어딘가에는 말을 못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여군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용기를 내세요. 지연은 그 여군을 격려해 줬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연은 과거의 샤워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됐던 그곳이었어요.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보안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지연은 샤워실을 바라보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극복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평화로워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혹시 과거를 후회하지는 않으세요? 전혀요.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지연은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어딘가에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으세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지연에게는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지연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말 지연은 인권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지연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싸워준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지연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그날 샤워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지금도 지연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